자, 3가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그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아이폰에도 그 장치가 있죠. 그래서 이어폰 보면은 그 소음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이어폰들이 있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가장 좋은 환경은 어느 것인가? 공부를 위한, 그리고 소음이 있는 곳, 아니면 조용한 곳. 자, 레얼리는 거의 않는, 사람들은 거의 풋업 위드는 참다. 그 많은 소음을 참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 왜냐하면 그건 매우 불만족스럽고 산만을 하게 하니까. 산만하게 만드니까. 자,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발명을 했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발명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 다양한 영역에서 원치 않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과학적 원리란 무엇인가? 이러한 성취 뒤에 숨어 있는 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그 소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면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원리부터 한번 알아보자. 지금 이 말인 거죠. 자, 우선 여기 레얼리는 거의 않는이란 뜻이에요.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부정어가 나오면 도치가 발생하죠. 그래서 뒤가 의문문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거였겠죠. People rarely want to put up with 이거였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의문문을 만들려면 일반 동사 의문문이잖아요. rarely는 앞으로 나오게 되고 의문문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rarely 쓰고 나서 일반 동사 의문은 두가 나오죠.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다음에 people, 다음에 동사 원형 want to, put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어 도치 문장이 이거고요. 두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서술형 또는 어법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기억해야겠죠. 다음에 put up with는 참다라고 한 표현입니다. 참다. 그래서 참다란 단어는 tolerate라는 단어가 있죠. tolerate라든지 endure 이런 단어들이 전부 참다랑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istracting은 이제 산만하게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ing를 써야 됩니다. 산만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비빙 pp 이건 진행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뭐뭐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비빙 pp 뭐뭐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principle은 원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리란 단어는 이제 혼동어휘가 principal 이런 단어고요. 이거는 교장이란 뜻이죠. 또는 주요한 이런 뜻이니까 두 개가 혼동어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뒤에 나와 있는 이거 이그잼 뒤에 how부터 여기까지는 간접 의문이에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이렇게 쓰인 걸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첫 번째 원리부터. 그래서 사운드 웨이브 이게 음파라고 하는 거고요. 인터피어런스 이게 간섭이잖아요. 음파와 간섭의 원리 이렇게. 자,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파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파장은요. 발생해. 그 소리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게 수식인 거죠. 기타 줄이 그 연주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 이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소리의 그 근원지의 그런 진동이 공기로 하여금 진동하게끔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소리의 이동, 파장으로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건 유사한 거야. 리플, 이게 파장, 이거죠. 잔물결. 그 잔물결은 만들어져 호수에서 너가 돌을 던졌을 때 만들어진 그런 잔물결과 유사하다. 그래서 음파가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렇게 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 나가는 거죠.
자, 이러한 소리가 그 소리의 파장이 우리의 귀에 도달했을 때 그 뇌가 해석을 하게 된다. 그 파장을 소리로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다양한 그런 그 물결들이 물 속에서 오버랩, 겹치는 것처럼 만약 네가 돌을 던졌다면 겹치는 것처럼 그 소리의 파장이 interfere with 간섭한다. 서로를 간섭하게 된다. 그들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리 파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자, 이 두 개의 형태의 그 interference, 간섭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바로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상세 간섭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보강 간섭, 그리고 상세 간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constructive, 다음에 destructive 두 개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단답형으로. 이러한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해 그 두 개의 파장의 그 피크란 것은 마루를 말합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파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루예요. 여기 영어로는 피크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 밑으로 내려간 이쪽 부분 있죠? 여기를 골이라고 불러. 골. 영어로는 벨리라고 여기 벨리 나와 있죠? 이 벨리. 이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파장의 그런 그 마루가 겹쳐지게 됐을 때 발생하게 된다. 얘는 이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파장이 똑같이 그 마루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는 밑줄이 너무 안 이쁘다. 다시 밑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플러스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거 파장이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장과 여기 파장, 소위 말해서 마루, 여기 골 두 개가 똑같이 하나인 것처럼 겹쳐지는 거죠. 그럼 여기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되지? 파장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보강 간섭이 되는 거야. 그때 보강 간섭이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더 큰 파장, 더 큰 소리를 만들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반대로 그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겠죠? 상쇄 간섭은 이런 거겠지. 하나 파장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또 다른 파장은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골, 여기 있는 것은 마루, 여기 있는 건 골, 이거잖아요. 이쪽 부분이 합쳐지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이제 상쇄 간섭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소리가 줄어들겠지? 자, 그래서 상쇄 간섭이란 것은 반면에 발생하게 된다. 피크, 마루가 그 파장 하나 중에 마루가 오버랩, 겹쳐지게 되는 거야. 그 또 다른 파장의 골과 합쳐지게 된다. 겹쳐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캔슬, 그 상쇄하게 된다. 그리고 더 조용한 소리를 만들게 되거나 또는 아예 소리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하면 피크는 영어로 뭐라 한다고? 마루, 그리고 여기 있는 벨리는 골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노이즈 캔슬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거 소위 말해서 이런 상쇄 간섭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뒤에 숨어 있는 과학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 나오는 상쇄 간섭이 사용된다. 금방 이해하겠죠? 그 노이즈 캔슬링 특징, 기능에서 그 헤드폰에 그들이 노래를 듣는 동안에 헤드폰 안에는요 마이크가 있고요. 거기서 노이즈 캔슬링 서큐트리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마이크가 그 소리를 집어들어 한마디로 수집하고요. 그 외부로부터의 소리를 수집해서 그리고 그 회로가 분석해 그 소리를 그리고 반대 소리의 파장을 만들기 위해서 분석을 해.
예를 들어서 외부 소음이 그 1의 값을 가지게 된다면 그 회로는 만들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의 반대 소리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스피커로 전송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cancel out, 상쇄시켜 원치 않는 소리를 그 소리의 주변에서 심지어 그래서 너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명확하게. 그리고 그 볼륨을 더 키우지 않고 명확하게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자, 하지만 쉽진 않아. 그 완전히 그 외부의 소음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아. 그 이러한 기술로는 실제로 그 노이즈 캔슬링을 해 보면은 소리가 완전히 차단은 안 되잖아요. 소리가 좀 낮아지는 느낌은 확실하게 있죠. 대신에 자, 이런 완전한 그 캔슬레이션 제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회로가 컨버트 바꿔야 돼. 그 소음을요.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즉시 전송을 해야 돼. 그 반대 소리를 스피커로 뭐뭐 하자마자 그 소리가 마이크로에 도달하자마자 바꿔야 되거든. 그러므로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효율적이고요. 그 예측 가능한 소리에는 매우 효율적이야.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지하철 같은 소음에는 매우 직관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 그 소리는 발생해 규칙적으로 그리고 어떤 시간 동안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이야. 일관되지 않은 소리에는 덜 효율적이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은요, 너에게 가까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는 같은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소리는 비효율적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캔슬링 기능이 있는 그 헤드폰, 이어폰을 끼면은 소리가 완전히 차단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네요. 우리가 주로 어떤 이런 상황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광주에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쓰다 보니까 소리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건 아니었네. 이런 이유 때문인가 봐. 자, 앞에서 이제 깜빡하고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리플이란 단어는 그 물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overlap은 겹치다. 다음에 interfere with 간섭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좀 전에 constructive랑 destructive 외워야 된다고 했죠. 다음에 여기 result에다 ing가 붙은 거 이거는 이제 분사 구문입니다. 여기는 어법으로 출제를 하겠죠. 주의할 것은 result가 자동사기 때문에 무조건 ing만 써야 됩니다. 과거 분사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다음에 이와 반대로 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은 삽입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destructive interference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에 여기 destructive interference가 여기 있는 마루와 골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피크, 다음에 밸리 이건 어휘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겠고요. 그 여기 있는 거 quieter 라는 단어도 어휘로 출제를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여기 있는 constructive interference도 똑같이 두 개의 피크가 만나는 거잖아, 마루가.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가 더 커지게 된다. 더 큰 파장을 만들게 된다. 근데 이쪽 부분도 이제 또 다른 내용적으로 기억을 해놔야겠죠. 빈칸도 가능하고요. 자,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노이즈 캔슬링의 그 활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상세 간섭을 이용하고 있고 여기는 circuitry의 뜻은 이제 회로 이런 뜻이고 픽업이란 단어는 이제 집어들다가 기본인데 여기서는 수집하다라고 이역을 하고 있죠. 자, 다음에 여기는 댐이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사운드를 가리킵니다. 그 여기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 일값 플러스 일값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일값을 생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원론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긴 예를 들어서라고 하는 연결사가 들어가야지 맞겠고요. cancel out은 이제 상쇄하다 또는 그 제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다음에 여기 without turning up the volume 소리를 높이는 것 없이 명확하게 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without부터 여기까지는 빈칸으로도 출제를 했으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하고 나서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다. 그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랑 제거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삽입으로 가능하겠고요. eliminate 제거하다 외워야겠죠. 그리고 여기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접속사고요. 다음에 그러므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매우 효율적이다 라고 하고 나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연결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상황, 여기는 제거될 수 없는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다? 일관되지 않은 소리일 때. 되지? 그래서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고요. 여기는 talking close to you,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놔야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less, 여기는 inconsistent, 다음에 talking close to you, 이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이 기술을 한번 탐구해 보고요. 그리고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탐구해 보자. 지금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적용이란 뜻입니다. 적용. 자,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요. 음악 장치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 아니다란 말이니까 사용 안 된다가 아니죠. 여기서도 사용이 되고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된다야. 자, 또 다른 분야가 이용하고 있다. 이 기술들을. 예를 들어서 티켓 오피스라든지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에 있는 여기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 관광지를 말합니다. 이 관광지에서는 매우 시끄럽죠? 사람이 많으니까. 자, 마이크로폰이 인스톨 설치가 돼 티켓 오피스에 탐지하기 위해 그 외부적 소음을 탐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 반대의 소리의 음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전송이 된다. 스피커를 통해서. 그래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티켓 에이전트가 들을 수 있게끔 고객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런 거 맞는 거겠지. 자, 또 다른 지역, 그 지역에서는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드라이브 스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나 또는 커피숍에서 사용된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드라이브 스루도 해봤고 패스트푸드 정도 가봤는데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not only 이 부분 주의하세요. 사용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그렇다 이 말이야. take advantage of는 이용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 다음에 search as는 예를 들어서 해석하면 편하다고 했죠. 그리고 install은 설치하다, 마이크로폰은 설치되는 거니까 여기는 수동태로 쓴 걸 확인할 수 있겠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반대 소리의 파장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도 수동태로 썼어요. 다음에 전달되는 거니까 얘도 수동태입니다. 다만 병렬 구조라서 과거 분사만 이렇게 쓴 거죠. transmit에. 다음에 enabling 분사 구문이에요. 할 수 있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앞에 쉼표가 있는 거 보이죠? 뒤에 목적어도 있으니까 ing가 맞다. 자, 그리고 in which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요. 이건 뒤가 완벽한 문장일 때 쓰죠. 그래서 문장 구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야. 여기서 another area가 주어, is가 동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in which는 어법으로 출제하는 거잖아요. 뒤가 완벽한 문장일 때 쓰니까 이것도 어법으로 같이 기억을 해놔야겠습니다. 자, 그들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사용한대요. 그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플로이어 직원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자동차 소리를 제거함으로써. 자,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은 그 드라이브 스루 임플로이 직원들이 주문을 받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걸 돕는다. 똑같은 기술들이 그 자동차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이 만들게 된다. 파장을.
그리고 불편한 그런 소리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엔진이라든지 바람 또는 땅의 그런 소음이라는 것들. 자,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장치 덕분에 가능하게 된다. 그 운전자들이 운전에 집중하는 것을 그 방해가 된 소리에 의해서 방해되는 것 없이 이래죠? 이런 식으로 활용 용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help라고 한 단어는 준사역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쓴 다음에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죠. 이렇게 투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법으로 기억하시고 order은 명령이란 뜻도 있습니다만 주문도 있죠. 그리고 여기 whose가 관계대명사잖아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 부분 이제 그 서술형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죠. 왜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출제가 가능하겠고요. 이 부분이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제 영작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영작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그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시간 투자하는 것도 어떤 또 다른 방법이 될 거예요. 어쨌든 후주만 나오면 이건 맞추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it은 가주어, 뒤에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죠. 여기서부터까지. 여기 for 목적격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지. 다음에 여기 방해되는 것 없이 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 수동의 의미를 썼죠. 그래서 being disturbed 이렇게 쓴 거고요. 이것도 어법으로 같이 기억을 하고 다음에 distracting 이란 단어도 산만하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by 뒤에 ing를 쓰게 되면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래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 그것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거라고 소음 공해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 자, 일반적인 이러한 문제 중의 원천은 소음이 있는 이웃이다. 그 소음이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이끌게 돼 갈등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그 다루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드레스가 다루다예요. 원치 않는 그런 방해를 줄임으로써 그렇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허락하는 거죠. 더 평화롭고 더 건전한 삶을 이끌어가도록 도우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advanced는 발전하다 이런 뜻이 있겠고 다음에 여기 day부터 make 여기는요. 앞에 나와 있는 noise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noise가 주어고 여기 can read to가 동사예요. 이렇게 as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여기 help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준사역 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원형이 바로 올 수도 있죠. 그럼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겁니다. help 뒤에 원래 목적어가 오고 플러스 동원 또는 투부정사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목적어는 안 써도 된다. 바로 동원이나 투부정사가 올 수 있다는 뜻이야. help는요.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동사 원형이 왔다. 어드레스는 다루다란 뜻이다. 이건 어법으로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by ing는 계속 나오고 있죠.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다음에 이게 allow에다가 ing가 붙은 것을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앞에 쉼표도 있고 뒤에 목적어도 있으니까 능동의 ing가 맞다. 이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법 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형으로도 출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3과 내용은요.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가 어디에 적용되고 그리고 그 적용된 원리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